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말 실수를 해서 본의 아니게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입으로 망한다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겠지요. 이는 말을 잘못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등 입을 통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후회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 번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침묵이 금이며 어떤 생각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80이 되어 후회되는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인간관계 꿀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게 되는 것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돈 자랑입니다. 말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번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산 부동산이 이만큼 올랐어. 나 이 정도 돈 있어 등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번에 그럼 한턱 내라.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말로만 그러고 웃으며 넘어가면 다행이지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표정이 싹 바뀌고 심지어 질투하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얕보이기 싫어서 생각 없이 한 돈 자랑이 인간관계에 위험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그럼 내 자랑도 못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돈 자랑을 하려면 크게 한턱 쏠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 자랑은 일종의 과시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한다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말했으니 그 말한 값을 치르게 되고 들어준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 중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한번 잘 번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돈을 빌리고 싶은 상대방은 그 금액을 최대가 아닌 최저로 받아들입니다. 없다고 해도 더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로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기쁨을 마음껏 나누기도 힘들다는 생각에 친구나 인생이 쓸데없고 덧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잘 되면 기뻐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친구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정신적인 관계로 대하는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제대로 된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처신이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이런 찐 친구가 있을 리 만무하지요. 먼저 자신이 그동안 성숙하게 행동했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자랑하시겠습니까? 둘째는 친구를 영업 상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친구긴 친구가 없다며 한탄하지만 정작 나는 진짜 친구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찐 친구가 아니면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깝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친구를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를 도구로 여길 때입니다. 나와 친구할 사람을 골라서 사귀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새로 교체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 순간은 못 느끼겠지만 말년이 외롭습니다. 평상시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내 친구 관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친구를 도구로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여겨 설득하려 하거나 친구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하며 도움을 바라고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으면 친구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교육받을 때 지인 영업을 은연중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에 떠밀려 초조해서 친구를 찾아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친구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찾아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끌수록 나 자신만 힘들어집니다. 이때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친구가 도와줘야 직장을 유지한다면 어차피 직장에서의 생명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인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나 사이에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인간관계도 다 깨진다면 이거야말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지요. 회사에서 성장할 방법을 찾든지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야 합니다. 보통 영업하는 친구를 싫어하는 이유는 귀찮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 때문에 싫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가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긴 친구 관계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정색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밥도 잘 사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다툼이 생겨 돈이 부족하게 돼 친구에게 300만 원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변하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고 합니다.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동안 밥 사고 도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먹을 때는 좋아라 했으면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 냉정하게 대하는 태도에 사람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일 때는 더 상처받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 거래하는 건 아니라고 봐.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돈 거래는 꺼려져.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야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분명 서운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한 말들이어도 이것 때문에 친구를 잃게 됩니다. 지혜롭게 거절하려면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거절하더라도 먼저 상대방 상황에 대한 공감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돈 거래를 꼽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안 도망하고 친구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니까 냉철하게 선을 긋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마음속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말과 태도는 부드럽게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꼭 정색하며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갑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만 만들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는 나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건 너만 알고 딴 사람에겐 이야기하지 마. 너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하며 내 비밀을 털어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다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떠했나요? 그 사람이 원망스럽던가요? 내가 원망스럽던가요? 내 입 밖으로 나온 말들로 생긴 일은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니까 비밀을 터놓고 얘기해야지. 비밀을 터놓지 않는 게 친구냐. 그런데 이 비밀을 가족 간에도 터놓고 얘기했다가 발설되면서 집안이 폭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만 종종 이런 비밀 누설이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잡히는 꼴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실 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는 중요한 비밀일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이미 깨닫고 계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지금처럼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섭리입니다. 5번째는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짓는 최악의 죄 중 하나가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내 가슴 깊숙이 묻어두세요. 그러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도 모르게 툭하고 튀어나온 말 때문에 내 간지러운 입 때문에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필요 없는 말을 섣불리 내뱉는 것을 경계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밀을 발설한다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역시 약점에 얽어매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 방법은 있습니다.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꿀팁입니다. 이 한 가지만 마음속에 꽉 담아 놓으세요. 한 박자 늦게 말하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꿀떡 한 번 침을 삼키고 조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기분 좋아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니 나중에 귀찮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 때 선뜻 약속을 해놓고는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랬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한 박자 늦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박자 늦게 천천히 말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Tudo 목소리가 julgado por uma 낮아지고 comissão formada. 정중해집니다. Tudo julgado. 목소리를 낮춰서 생각하고 말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천천히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폼을 잡는다고 표현하는데 폼을 잡는 게 아니라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말을 빨리빨리 하면 사기 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을 천천히 하면 이해도 쉽게 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감정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 박자 늦게 천천히 말하면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곱씹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하면 목소리가 좋게 느껴집니다. 말을 빨리빨리 하게 되면 목소리를 음미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적절히 버무려지면
그야말로 말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말 실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3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청과 격려, 그리고 겸손입니다. 경청하는 것은 이미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청이 힘든 분들은 주로 상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경청하는 척하며 끝나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곱씹어 들어보십시오. 무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라는 것은 단순히 칭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을 때여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 이런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말로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사람이라면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원래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나 좀 산다고 목에 힘주고 행동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조금만 더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세요. 실제로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 사람들이 참 품격 있게 말을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있는 정말 멋있는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부터 화근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행동해 보시면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니어들의 웰빙을 서포트해드리는 웰빙 시니어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